캐나다와 한국 간 항공편이 크게 늘어나면서 하늘길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한국 간 직항 노선이 기존 2개 도시에서 4개 주요 도시로 확대되고 직항 운항 항공사도 2곳에서 4개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기존 항공사들은 운항 횟수를 증편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부터 온타리오주 토론토, 인천 간 직항 노선을 주 6회에서 주 7회로 확대합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 인천 노선은 오는 5월 20일부터 주 7회에서 주 9회로 늘리고 또 7월 6일부터는 주 10회로 증편합니다. 대한항공의 확대 운항에 대해 업계는 급증하는 해외여행 수요에 대응하는 건 물론 추후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으로 알짜 노선을 내줘야 하는 상황에서 노선을 더 확대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에어 캐나다는 오는 6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주 4회 몬트리올, 인천 간 직항을 취항합니다. 덕분에 한국과 퀘벡, 동부 여행에 편리함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BC주 밴쿠버, 인천 직항과 토론토, 인천 간 직항 노선을 주 7회 운항하고 다음 달부터 밴쿠버 노선은 보잉 777-300ER을 투입, 공급석을 지난해 동기간보다 30% 증가할 예정입니다. 웨스트젯도 올해 처음으로 엘버타주 캘거리 인천 간 직항을 취항합니다. 주 3회 일정으로 5월 17일부터 10월까지이며 278석의 보잉 787-9 드림라이너가 운항됩니다. 이들 이외에 한국 국적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이 밴쿠버 인천 간 노선 운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저가 항공사 최초로 오는 9월부터 주 4회 정기 운항이 확정되면 캐나다 서부 지역으로의 여행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전부터 유학이나 여행 등으로 인기가 많았던 캐나다는 최근 들어선 오로라 명소로 꼽히면서 여행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 들어 토론토와 밴쿠버 간 직항 이후에 캘거리와 몬트리올 직항이 추가되면서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면서 양국 간 여행과 이동에도 편의성이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캐나다 관광청도 한국 여행객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캐나다를 방문하는 한국 여행객이 증가하고 다양한 지역에 대한 여행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단어를 찾지 못하는 것보다 말하는 속도가 치매 전조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이가 들면서 언어장애를 겪는 것 이외에 갑작스럽고 빈번하게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하게 되면 치매 전조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속도가 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대학 연구진이 18세에서 90세의 건강한 성인 125명을 대상으로 분석했습니다. 화상 채팅을 통해 이들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방금 본 장면을 묘사하도록 했고 이후 인공지능이 이들의 음성 속도와 참가자가 단어 사이에 잠시 멈추는 시간, 사용한 단어 수 등의 세부 사항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집중력과 생각 속도, 작업을 얼마나 잘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지 등 실행 기능에 대한 테스트도 했습니다. 그 결과 실행 기능과 말하는 속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나이가 많은 참가자의 경우 연관성은 더 컸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단어를 잊어버리는 것보다 말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치매의 더 큰 초기 지표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노년층의 자연적인 말하기 속도가 그림 이름을 빨리 붙이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며 단어 기억보다 처리의 전반적인 둔화가 인지 변화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말하는 속도를 노인 건강 검진 측정과 치매 진단 목록에 추가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노화 과정을 추적, 분석하지는 못했다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해 완벽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단어 찾기 외에 그간 주목하지 않았던 말하기 속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 점은 인정하지만 표본 크기가 너무 작고 일상이 아닌 인공지능 분석인 점도 문제라며 추가 연구가 반드시 수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다음 달이면 캐나다 전국의 인구가 4,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4천만 명을 돌파한 지 1년도 안 돼 벌써 인구 100만 명이 증가하는 겁니다. 연방 인구식의 예측에 따르면 오늘 오전 기준 인구는 4,097만여 명으로 오는 4월에는 4,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각 주별 인구는 온타리오주가 1,597만여 명으로 가장 많고 퀘벡주 903만여 명, BC주 564만여 명, 엘버타주는 484만여 명입니다. 유콘과 노스웨스트 준주, 누나붓은 각각 4만여 명대입니다. 출생과 사망, 이주 등을 기반으로 인구 증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예측해온 기관은 지금처럼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역대 인구 증가율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캐나다 인구수는 1966년 2천만 명, 1997년 3천만 명, 그리고 26년 만인 지난해 4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인구 증가는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가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100만 명 넘게 증가한 인구 중 96%가 해외 이주이고 출생이나 사망으로 인한 자연 인구 증가는 4%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캐나다는 주요 7개국 중에서 인구 성장이 가장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유죄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영구 퇴출됐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교사규제위원회는 노스 밴쿠버의 한 초등학교 전직 교사였던 50대 그레이엄 크리스토퍼 보어링이 아동 성착취 보호법을 위반해 교직의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교사 자격을 영구 박탈한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아동 음란물과 이미지 등을 소지한 혐의로 2021년 3월 체포돼 2022년 유죄 판결을 받은 보어링은 지난해 1월 10개월 조건부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외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만남 금지, DNA 샘플 제출, 전국 성범죄자 목록에 신상 등록 등을 명령받았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가 7년 연속 전국에서 빈대가 가장 많은 최악의 도시 1위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토론토 다음으로 서드버리와 오샤와, 해밀턴, 오타와 순으로 빈대 많은 도시 상위 5위 모두 온주에서 나왔고 2년 전 빈대 많은 순위 3위였던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는 6위로 떨어졌으며 이어 매니토바주 위니펙과 뉴펀들랜드엔 라브라도주 세인트 존스가 7위와 8위, 온주 노스욕은 1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통계는 해충방제 회사 올킨에 접수된 주택과 상가의 빈대 신고 및 방제 건수를 취합한 자료로 업체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대중교통 이용과 여행 빈도가 크게 늘면서 다른 지역으로의 빈대 전파도 증가했다며 평소 침구와 벽지, 소파, 중고도서, 가구, 골동품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정부가 가자 지구를 공격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에 대한 지지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전한 정부는 이에 따라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의 통신 장비와 같은 비살상 제품만 수출해온 캐나다가 이번에 무기 금지 조치를 결정하자 이스라엘은 테러에 맞선 이스라엘의 자위권에 훼손한 것이라며 캐나다의 무기 수출 중단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 출신과 변호사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중단을 끌어내기 위해 연방 정부를 고소한 가운데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도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하면서도 가자 지구 내 민간인 희생자 증가에 대해선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비영리 단체 엘카가 캐나다 헬스케어 커리어에 대한 비대면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28일 목요일 동부 시간으로 밤 8시 30분부터 박세환 멘토가
헬스케어 커리어의 장점과 전망, 헬스케어 커리어는 왜 어렵게 느껴질까, 흔히 빠지는 함정, 헬스케어 커리어의 종류, 세컨 커리어, 실패 없이 전략 세우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들려줄 예정입니다. 단체는 이번 세미나는 실질적인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단체 웹사이트에 등록하면 줌 링크를 보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엘카는 온타리오주 토론토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이사와 멘토들이 네트워킹과 멘토링을 통해 참여자의 목표 달성을 돕고 한인 사회와 나누기 위해 2019년에 만들어졌습니다.